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3월 3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도 증시가 아주 신나게 롤러코스터를 탔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폭이 2% 후반대까지 가서 멋진 출발을 보여줬었는데, 3%를 돌파하나 하다가 이게 뭐 거의 보합에서 음전환까지 갔다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장막판 좀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휴를 갔다 오자마자 또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바람에 아이고 이게 참 쉽지 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섹터 편중돼서 상승폭이 유지되는 바람에 특히나 이제 어제 시장의 키워드는 완전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이었죠. 그래서 시장을 지배하는 섹터의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 계좌가 미동도 하지 않는 좀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올랐다가 다 빠져버리고 마감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매하기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좀 전체적으로 대형주 강세라든가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데 여전히 섹터 이제 주도 섹터를 골라 잡아서 장중 대응하는 단타성 대응 외에는 좀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재밌는 구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진행 중인데 이제 뭐 앞으로 좀 어떻게 풀려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염려를 주고 있었던 이제 국채 금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틀째 미국 10년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1.4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뭐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놀고는 있지만 한 구간 쭉 내려가줘서 1.2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면 이제 국채 금리로 인해서 장기 국채 금리로 인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로 인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이 좀 그런 방향이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 리스크로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던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장 같은 경우에도 국채 금리가 어제 장에서 굉장히 이제 그저께 장에서 크게 빠지다 보니까 미국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는 또 미국장이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해소된다고 해서 다시 쭉쭉쭉쭉쭉쭉 매일매일 뻗어올리는 이런 장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고 여전히 방향성은 잡힌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반면에 이제 미국장은 약세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은 이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휴장을 하고 화요일에 돌아왔을 때는 그간의 상승폭을 따라가는 이런 상승폭을 보였지만 아시아 장세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증시가 강세장은 아닌데 자금 흐름에서는 빠져나간 자금들이 채워지지 않고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반등점이 어디서 나올까는 미리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신호도 꽤 많긴 해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장 막판에 좀 하락세가 확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하락폭을 확대한 구간도 사실 좀 어느 정도는 낙폭이 앞에 기술적으로 이제 지지선을 잡아주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제 반등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장에 열려있는 시간 동안에 미국장이라든가 해외 유럽 증시라든가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와주고 선물시장에서 먼저 반등세가 나와주고 이 친구들의 이제 한국장이 끝나고 정규장이 진행될 때 좀 강한 반등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수급 흐름에서 좀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작용을 합니다. 3월 초는 항상 이제 매년 중국에서 이제 최대 정치 행사라고 불리는 이 양회가 개막이 되게 됐는데 양회는
회의는 두 가지 회의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열리는 이제 정협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걸 이어서 이제 하루 이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전인대가 진행되게 되는데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전인대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일자부터 이제 3월 4일에 정협이 열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5일에 전인대가 열리게 될 텐데 전인대가 열렸을 때 이제 보통 항상 이제 리커창 총리가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이제 뭐 각국의 기자, 전 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앞으로 이제 올해의 중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방향을 집중을 할 것이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다 라는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중국 양해가 진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한 달간씩은 전부 다 증시가 좀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그 이후에는 청사진을 그려낸 내용에 대한 이제 뭐 긍정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지난 20년간의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통계가 지켜지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아시아장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좀 이제 뭐 이미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사드 사태가 터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양회가 열리는 전후로 해서는 한국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사드 사태 이후로부터는 뭐 교류가 아무래도 이제 교류하는 규모 자체도 많이 줄기도 했고 전통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게임 관련주들은 좀 발이 묶여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장의 영향이 미미할지 어떨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아시아 장세에는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정치적 이슈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는 뉴스였죠. 이 뉴스 자체는 3월 1일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 중에 이미 나와 있던 뉴스인데 한국에서도 아이오닉 5가 사전 예약이 완판을 한 데 이어서 유럽에서도 사전 예약이 완판하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이게 왜 의미를 가지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완전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항을 할 수 있는 대항마로 어느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이제 달려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지금 이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이런 강세를 보이는 게 테슬라의 독주를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등 시장 2등사로 이제 좀 뛰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뭐 현대차가 제네시스뿐만 아니고 이제 아이오닉까지 이어지는 이런 라인업들이 굉장히 판매량도 좋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새로운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좋은 좋은 지분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주들 굉장히 강세를 이끄는 데는 이 뉴스가 작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을 지배하는 추가적인 뉴스가 없다 보니까 오늘이라던가 아니면 이번 주 주간 동안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기술적 매매 구간을 줄 수도 있는 좋은 뉴스다라는 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 뉴스 바탕으로 해서 뭐 현대공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었고요. 뭐 두볼이라든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 전부 다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도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제 꺾인 데 비해서는 굉장히 힘이 좋게 잘 마무리가 됐었고 그래서 어제 시장의 마감까지도 지켜봤을 때도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쪽 관련 섹터들은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 해서 이번 주까지는 좀 강세를 볼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고 이제 MLCC라고 하는 이제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장비에 들어가는 아주 이제 기초 부품 쪽에서도 삼성전기의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둘 다 굉장히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LG 이노텍은 우리 수달이 한번 이제 한동안 고통받긴 하면서도 이제 즐겁게 결국은 수익을 챙겨갔었던 재밌는 종목이긴 했는데 뭐 아무튼 이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으로 대표되는 이 두 가지 이제 전장과도 연계되어 있는 이 섹터의 이제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이제 반도체 부품주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섹터가 화랑을 보이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가
섹터 강세를 보일 때 증시가 항상 초하향을 보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초하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부품주까지 더해서 이 힘을 보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기대할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매매 기준으로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강한 눌림목 이후에 어제 수급이 강하게 회복이 되면서 반등세를 크게 보였었는데 이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그리고 섹터 강세를 만들어낼지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면서 이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